안녕하세요. 복지의 품격 양동훈 작가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생존의 법칙 333. 지금 이 시간은 제3법칙 마음을 지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69의 법칙을 아시나요? 단순히 우리 복지 현장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에도 현장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 6개월, 9개월, 그리고 3년, 6년, 9년을 기점으로 소진이 다가오고 문득문득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이런 근거 없는 법칙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초임 사회복지사가 막상 현장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고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입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소진의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복지 현장의 환경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띤 사업과 그러한 재원의 특성들이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기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갈등입니다. 현장에 갓 취업한 선생님들 만나보면 대개 업무적인 어려움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고민을 많이 토로합니다. 아직 복지기관의 환경이 낯선 자신에게 눈치를 준다거나 익숙치 않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핀잔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함께 일하는 슈퍼바이저와의 갈등입니다. 복지 현장의 상사, 즉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업무, 조직 전체의 목표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의사결정, 또는 미성숙하고 숙련되지 않는 슈퍼바이저를 만나는 경우에는 비본질적인 감정 싸움이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존재합니다. 넷째, 자신이 서비스해야 하는 클라이언트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클라이언트는 자신을 돕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미성숙한 클라이언트들의 경우 신입 사회복지사들을 무시하거나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나 계획에 비해서 클라이언트의 반응과 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그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난처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가 더딘 클라이언트에 대한 회의감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 효능감의 저하입니다. 복지 현장에서의 경력이 오랜 사회복지사라면 자신이 돕고 섬기는 클라이언트들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거나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환경에 익숙하지 않는 신입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돕고 섬겼다고 판단하는데도 빠른 시간 내에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쉽게 소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는 사실 보통 열정과 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는 사회적 처우와 여러 가지 가치적인 갈등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담, 그리고 사람과 생명에 관련된 일인 만큼 중압감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지 현장에서 마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한 처방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자신의 복지 현장에서 일어난 작은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큰 변화 또는 업무에 관한 큰 성과보다 작은 것이라도 하루하루 새롭게 알게 된 일이나 새롭게 경험한 일을 발견하고 기록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도 모르게 하나씩 성장해가고 있는 느낌과 자신감도 붙게 될 것입니다. 둘째,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한 동료를 사귀어 보는 것입니다. 복지 현장에 진입하게 되면
나이가 동년배인 직원도 있고 또는 입사한 날짜가 같아 입사 동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런 동질감 하나만으로도 서로 절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내 편이 하나쯤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지나쳐서 조직 전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범위 내에서 절친한 동료를 최소 한 명 이상쯤은 만들어 서로 교제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슈퍼바이저들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슈퍼바이저라고 하면 현재 몸담고 있는 기관의 직속 상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실습을 할 때 만났던 슈퍼바이저나 학창 시절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 또는 나보다 먼저 현장에 진입한 선배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신뢰할 만한 슈퍼바이저를 주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취미와 여가 활동을 꼭 하나씩은 만들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일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해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복지사도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듯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다양한 취미 여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능을 복지 현장의 서비스에 접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누구나 개인적으로 강점과 특기가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과 관련된 강점이나 특기의 경우 자신의 직무와 접목해서 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서비스를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과 특기를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접목해서 보다 재미있게 일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 현장에서 마음을 지키며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꼭 실천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이유로 본질적인 사회복 실천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고 훼손되어 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